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텀블벅에 프로젝트 업로드한 후기와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텀블벅에 프로젝트를 올려봤는데요. 이에 대해 알게 된 주의사항과 중요한 팁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벌써 거의 반이 되어 가는데요. 저는 보통 새해 연간 계획을 세우고 반년이 되었을 때 연간 계획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안 지켜진 계획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반년이 남았으니까 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인 무계획으로 쌓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지내다 보니 뭔가 일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고 다시 다이어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반년 다이어리를 구매하려니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만년 다이어리는 날짜 쓰는 게 좀 귀찮고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텀블벅에 펀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텀블벅 펀딩이라 처음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업로드하기 전에 텀블벅에서 리서치를 먼저 하였습니다. 다이어리를 검색해서 펀딩에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참고를 하였습니다. 제품의 퀄리티도 중요했고 제품 스토리텔링 페이지를 얼마나 상세하게 적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펀딩이 무산된 프로젝트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왜 펀딩이 무산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반년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5월 초에 구상했는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간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7월부터 2021년 반이 시작되기에 만약 펀딩에 성공한다면 6월 말에는 후원자분들이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번 반년 다이어리 프로젝트는 정말 살인적인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5월 초에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5월 8, 9일에 제작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제작이 가능한지가 제일 먼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을 다 해놨는데 제작업체를 찾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제작업체를 찾고 이때부터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까지 4일 동안 거의 밤을 새우며 작업했고 12일에 샘플 제작을 맡겼습니다. 5월 18일에 샘플 픽업이어서 저는 사진 촬영만 해서 바로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게 사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텀블벅에 미리 작성해놨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5월 18일에 샘플을 받고 사진을 촬영한 뒤 기존에 거의 작성해 놓은 것에 사진만 업로드한 뒤 제출했습니다. 19일이 석가탄신일이었기에 영업일 기준으로 2일 만인 20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하루 정도는 공개 예정 프로젝트에 띄운 후 21일부터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펀딩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25일입니다. 제작 기간과 배송 기간을 고려하여 비교적 짧게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텀블벅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처음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낀 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텀블벅 프로젝트는 펀딩 기간과 제작 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혹시 텀블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달력을 체크하며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프로젝트 공개일보다 미리 업로드하여 공개 예정 프로젝트에 띄워서 일정 기간 미리 노출되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반려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공개일보다 적어도 일주일 전에 업로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프로젝트가 반려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이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물 구성도 중요합니다. 추가 구성품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가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서 결정하기 힘들면 주변 지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펀딩 사례들을 보니 얼리버드 세트 구성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필수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이벤트 세트 구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펀딩 목표 금액도 중요한데요. 제품 가격에 비해 목표 금액이 너무 적을 시에는 프로젝트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다른 프로젝트의 목표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려되어도 금액만 조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되니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제출해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페이지인 프로젝트 개요를 살펴보면요. 프로젝트 제목, 카테고리, 페이지 주소, 검색용 태그는 수정이 안 되니까요. 신중하게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페이지는 스토리텔링 페이지입니다.
후원자 입장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프로젝트 소개를 간략하게 글로 적어봤고요. 무엇보다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미리 많은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창작자 소개도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프로젝트 설명을 상세히 해줘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제작 과정을 넣어줘도 좋습니다.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 사진이나 시각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제품 기본 정보도 자세히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로 구성해서 만드는 기본 정보는 아래에 텍스트로도 작성해 주세요. 이미지로 보면 글씨 크기가 작아 안 보일 수 있어서 텍스트로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추가 구성품에 대한 사진과 기본 정보도 자세히 작성해 줘야 합니다. 리워드 구성도 알아보기 쉽게 아이콘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배송 및 포장에 신경 쓴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설명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문의 방법은 꼭 창작자에게 문의하기로 하셔야 합니다. 인스타나 메일로 연락주세요라는 문구는 안 됩니다. 이 밖에도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은근히 많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텀블벅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시간을 넉넉히 갖고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특성상 펀딩 기간을 조금 짧게 잡았는데요. 만약 다음에 다시 또 하게 된다면 그때는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적어도 30일 이상 펀딩 기간을 잡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텀블벅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 펀딩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